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베트남에게 있어 한국은 정말 없어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베트남의 전략은 완전히 틀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국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적교류 재개 논의입니다. 지난 19일 베트남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한 공식 발표를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인적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 부분을 완화시킨과 동시에 자신들도 한국과 일본 등으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베트남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인적교류 완화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외교부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변인의 말을 보게 되면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해 돌아오려는 관련국들의 인원과 이런 국가들에 가서 일하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우선 고려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베트남 내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국민들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인적교류 재개를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에 베트남 국민들이 넘어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든 베트남 국민들의 연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 한국을 조롱하는 글에 동조하며 같이 비난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넘어와 돈을 벌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도 베트남 국민들의 노동력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악감정을 모두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베트남의 이러한 정책은 정말 이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30대 베트남 남성이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부천에 있는 한 나이트를 방문하고 지인의 생일 잔치에까지 참석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남성은 증상이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광주와 부천을 오가며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사흘 뒤에 부천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베트남 남성은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으며 검체 검사 당시 이름을 거짓으로 기입하고 주소는 적지도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이 급하게 위치 추적을 통해서 거주 지역을 확인했지만 불법 체류자다 보니 상세 주소를 확인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계속해서 신병 확보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통영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하던 베트남 선원 6명이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라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는 위험한 존재지만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원하는 인적교류 재개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확실한 경로를 통해서 베트남 국민을 받겠지만 베트남이 말하는 대로 방역이 철저한 국가를 대상으로만 재개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면 과연 베트남의 방역 체계를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냐 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와 2번이나 확진자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베트남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해외 입국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역사회 감염은 여전히 없다고 발표하며 숫자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공산국가라는 특성과 언론 통제가 심하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도 과연 베트남의 통계를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관광산업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생계가 막막해지자 그렇게 전염병의 나라라고 모욕하던 한국을 다시 찾게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 한창 심했던 4월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크게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입국자만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동남아시아 입국자들의 비율이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베트남만 무려 66%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출입국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당시 관련 뉴스를 본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은 역시 편하고 안전하게 돈 벌 곳은 한국뿐이라며 불과 몇 달 전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이기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인데요.
그만큼 베트남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최악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7월부터 서서히 하늘길을 열고 관광 재개를 생각하던 베트남은 결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전염병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관광 재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베트남이 조금이나마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기업을 다시 유치하고 공장을 재가동하여 베트남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아예 한국으로 넘어와 외화벌이를 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트남 국민들도 관련된 뉴스에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최악의 자국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국이나 일본으로 넘어와 돈을 벌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연관된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 재개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막힐 줄은 몰랐다.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면 한국으로 가서 외화벌이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여러모로 알아보는 중이다. 일본보다는 그래도 한국으로 가서 일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 임금 측면에서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좋으니 갈 수 있다면 나는 무조건 한국으로 가는 걸 추천한다. 한국 유튜브를 보게 되면 베트남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괜히 한국에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겠지? 관광산업이 열리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선택인데 말이다. 베트남 정부가 인적 교류 재개는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줬으면 한다. 한국에 입국은 못하더라도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이 더 활성화만 된다면 그만큼 일자리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도 많이 있는 걸로 안다.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베트남 경제를 생각해보면 조금 힘들더라도 한국으로 넘어가 베트남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때까지 바짝 일하고 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도 한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예전에도 베트남 노동자는 잘 받아주는 나라 중 하나였으니 이번에도 곧 재개될 것 같아 보인다. 한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이 모든 베트남 노동자를 추방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가게는 셀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이상으로 베트남 정부의 인적 교류 재개 완화와 관련된 뉴스에 달린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 모아보았습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